왕필의 노자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필이라는 사람은 도덕경의 그 주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도덕경에 관한 해설서들 그 대부분은 왕필의 주석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제 변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왕필이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도덕경, 그것은 이제 도덕경에는 사실 그 판본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 그냥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그 판본은 이제 통행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그 왕필본이라고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왕필이 바로 지금의 그 텍스트의 그 위에다가 자신의 그 주석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왕필이 소장하고 있던 그 도덕경 판본이 완벽한 어떤 판본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왕필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왕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물 자체에 대해서. 왕필은 생물연대가 226년에서 49년 보시면 23년을 살았죠. 우리 나이로 24살의 이제 요절한 인물입니다. 이 후한 삼국시대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삼국지가 유명하죠. 그 삼국 중에서 위나라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조조가 죽고 또 조비가 이어받고 그다음에 조예, 조방 이렇게 되죠. 조예, 조방 시대에 산 사람인데 특히 조방 시대에 이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방이 이제 쫓겨나죠. 그 다음에 한 1년 후쯤에 왕필이 이제 병사했다고 그래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마이라는 인물, 그러죠. 익숙하죠. 사마이는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조방이라는 뭐 황제죠.를 내쫓아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막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조상이었거든요. 조상. 그러니까 조상을 이제 쫓아내죠. 시력하죠. 그러니까 조상을 이제 멸족을 당하죠. 이 조상의 문인 중에 모사죠. 모사 중에 하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 인물이 어떤 학문을 좋아하는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안과 왕필은 나이 차이가 뭐 왕필은 하안의 뭐 아들뻘에 해당하는 나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문적인 토론을 함께 했다. 또 종해라는 인물이 있죠. 종해라는 인물은 이제 사마이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총나라를 정벌하는데 그 어떤 대장군으로서 총사령관이죠. 이제 정벌한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도 어떤 학문에 어떤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왕필과 학문에 관한 토론을 했다. 왕필은 이제 어떤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탐탁하지 여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필은 그 당시에 그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정치적 상황 안에서 어떤 살던 사람이다. 그죠? 그런 인맥 관계에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옹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동탁의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동탁의 일당으로 몰려갖고 이제 죽음을 당하죠. 삼국지에 이 사람도 나오죠. 이 사람과 또 왕찬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이 왕찬이라는 인물이 이제 채옹의 어떤 제작격 되는 사람인데 채옹이 굉장히 책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 10,000권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그 10,000권이나 책을 왕찬이 물려받았다. 이 왕찬이라는 인물은 이 형주의 그 유표에게 의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표가 죽고 나서 이제 유종이죠. 유표의 아들에게 이제 위나라에 항복하기를 권유한 인물로 삼국지에 실제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찬이 위나라로 투항했으니까 그래서 왕필은 왕찬의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은 아니고 약간의 반계인데 어떤 학맥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러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어떤 어떤 분위기가 많은 물씬 풍기는 그런 가문의 어떤 후계자다. 그런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왕필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렇죠. 이런
또 고전에 능통한 게 된 거죠. 물론 뭐 책이 많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왕필은 또 책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머리 쓰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많은 그 저수를 남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요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노자주라는 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주역주, 노노석의,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노자주를 쓴 연대를 보면은 243년, 잘 따져보면은 17살 때 이거를 쓴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죠. 그러니까 왕필은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였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필은 어떤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났고,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소용돌이 안에서 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한 사람이죠. 뭐 참고적으로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왕필의 노자주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노덕경은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주석을 하죠. 근데 이제 어떤 현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현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이상학 또는 정치 철학이랄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이라는 건 이제 어둡다 이런 얘기니까. 이 황로학이라는 어떤 유행이 있는데, 이 황로학이라는 용어는 사마천이 썼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황로학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학은 황로학의 하나의 분파다 이렇게 그것의 뿌리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로학 계통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귀무론이라고도 그러죠. 왕필의 주석을 무를 중시한다. 현학이니까 그렇죠. 유와 무가 있죠. 이 노자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유보다는 무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를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그런데 또 왕필 주석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로해로 이런 말을 해요. 왕필은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노자로서 노자를 풀이했다. 한마디로 엉터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노자의 어떤 문구를 풀이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문구를 끌어다가 딱 집어넣고는 이게 노자에 대한 풀이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순환론법이라고 그러나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그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 도덕경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주석을 다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황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황로학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 사망오제 할 때 황제죠. 그 다음에 로는 이제 노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당히 결합해서 하나의 정치 철학이랄까 이런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나라 사마천 이전에도 상당히 유행하던 그런 어떤 또 그런 조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황로학은 대체로 정치와 노자는 정치와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이게 말하는 거 보면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비유죠. 권력에 의한 정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치라는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건 맞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무의의 정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 무의라는 것은 권력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왕필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왕필은 도를 실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유가나 법가나 병가나 이런 것들의 정치적인 것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어떤 체계를 만들죠. 사람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르죠. 또 무의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변종이 많지만 대개로 이제 정치 철학으로서 노자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분파 거기에 속하는 거죠. 왕필은. 그 다음에 이제 하상공주라는 게 있는데 이 하상공을 중심으로 하는 하상공은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잘 모르니까 하상공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사람은 사실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그러나 왕필보다는 앞서 산 사람입니다. 한나라 때 그런 정도밖에 몰라요. 생모연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왕필의 그 텍스트 왕필본 또는 통행본과 어떤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런 텍스트에 근거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그 주석 달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으니까. 되게 양생술이다 또는 이제 장생 불사의 어떤 그런 기술, 그런 술법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방법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선술이라든가 뭐 연단을 구워 먹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거기서 파생된 것이고 또 도교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이 하상공주 양생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은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하죠. 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개 이제 황노학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필의 노자주를 하나의 기본 텍스트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 이제 연구들이 있죠. 그동안에도 그런 거를 연구해서 현대 학자들도 그런 거를 연구해 가지고 또 노자에 대한 풀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어떤 도덕경에 관한 해설서들은 대체로 왕필의 노자주를 기초로 한다 이렇게 보아도 뭐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지금 저의 강의는 이제 왕필의 노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략한 이 내용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축약해서. 자, 이 책은 이 임채우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왕필의 어떤 주석을 달고 거기 이거를 번역하신 다음에 또 어떤 설명을 달았어요. 이분은 물론 이제 도덕경에 뭐 연구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이고 뭐 학계에 상당히 어떤 위치를 차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제가 부제 재밌어가지고 이걸 이제 크게 써놨어요. 무의 철학을 연 왕필의 노자 읽기. 왕필이 노자를 읽은 것을 이제 이분이 이렇게 다시 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서 무의 철학이라는 말, 이제 무의 철학이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노자가 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는 뭐 물건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또 막연하게 유와 대비해서 무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무는 노자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그런 단어예요.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은 사람의 지성이 미치지 못하죠. 그러므로 신에 관한 철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은 사유 아닙니까? 논리적 추리를 하는 거예요. 논리가 있을 수 없죠.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의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노자가 말하는 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왕필이 무의 철학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왕필은 도덕경에 근거해서 무의 철학을 펼쳤는데 그거는 노자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노자의 뜻과는 뜻을 곡해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노자 읽기를 지금 이분이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당연히 도덕경을 모르는 거죠. 임채우 선생님도 그런 얘기예요. 이제 왕필의 그 주석을 직접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왕필의 주석이 얼마나 그 허점이 많은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책의 그 서두 부분에 이 임채우 선생님이 한 얘기 문 중에 좀 일부 재밌는 문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옴기니가 임채우 선생님 본인 얘기겠죠. 노자를 처음 읽었던 것은 대학을 갓 입학한 때였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읽으려고 그랬어요. 중간까지 참고 읽어나가다가 의아심만을 남긴 채 책장을 덮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대단합니다. 중간까지. 저는 2페이지까지 참다가 그다음에 저는 성질급해서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기했는데 도덕경을 이렇게 읽어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도덕경 그 비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를 실천해서 그 어떤 목격을 하고 그 비유가 지시하는 그 사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기 위한 안내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필의 글자 수는 11,890개다. 그래서 왕필이 노자의 줄을 단 것인지 노자가 왕필의 줄을 단 것인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왕필의 주석은 너무나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부족하다. 왜냐? 주석이라고 하려면은 본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도덕경이 글자 수가 5,200개인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그러려면은 뭐 10배, 20배, 뭐 최소한 5배는 되겠죠. 주석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보다. 근데 2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로해로라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엉터리로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억지 주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필의 주석은 이건 뭐 행편없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왕필은 대략 20세 이전에 그의 철학 체계를 완성한 역사상 보기 드문 천재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기 드문 천재다. 자, 20살도 안 돼가지고 이런 책을 썼으니까 참, 그래요. 뭐 영리한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역사상 보기 드문 천재라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좀 심한 게 아니라 이거는 터무니없죠. 이렇게 허점투성이, 앞에 허점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뭘 철학 체계를 완성했다고까지 말합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그 도덕경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왕필에 대해서. 왕필이 기본 텍스트이고, 그러니까 왕필의 그것을 엉터리를 갖다가 금과 옥조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거를 전개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거, 이거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이, 왕필의 노자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거 뭐 좀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왕필의 주가 엉터리니까. 이강수 선생님, 이분이 이제 이 책의 그 어떤 추천사를 쓰셨는데, 임채호 선생님이 이제 이강수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 사사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추천사에 보면은,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필은 24세라는 짧은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하였으나 그의 작품은 영원하다. 참, 이거 참, 영원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참 학문에 있어서는 아주 좋지 않은 태도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영원하다는데요, 뭐, 이거. 1600여 종을 헤아리는 노자에 관한 주에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석도 바로 그 작품이다. 이게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이제 기초로 다 연구를 하죠. 1600여 종이 아니라 사실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무수하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도 뭐 각자 취미대로 다 해석하면 되죠. 왜 그러냐, 애매모호하니까 뭐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보기에는 애매모호한데 도덕경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수미일관 너무나 치밀하고 아주 배려, 아주 치밀하게 또 아주 재치 있게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 채널에서 도덕경 1장부터 81장까지를 수미일관하게 제가 풀이를 해놨죠. 물론 제가 도를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다 풀이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도를 실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 아무렇게나 막 해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다 치고 누구나 이 태산줄령을 넘지 않고서는 동양 철학을 제대로 했다고 말하기 없다. 왕필을 태산줄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걸 확고부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이 왕필을 모르고서는 동양 철학을 모른다. 이거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거 동양 철학한 사람들은 왕필을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왕필은 정말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어요. 한문이라는 어떤 그 장벽이 있지만 뭐 도덕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문의 기초 약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글을 읽을 줄 알죠. 저도 글을 읽을 줄 알고 글이 앞뒤가 맞는지 여러분 그냥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왕필의 주석은 이건 아주 행편없다. 왕필이란 사람은 뭐 어릴 때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영리하고 똘똘한 거는 분명하죠. 그러나 왕필의 노자주는 엉터리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상을. 물론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는 그럴 수는 없고 확실히 왕필의 주석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허점이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만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1장 이거 정말 중요하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여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술자리에서도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왕필의 주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 자, 여기 파란 글씨는 왕필의 주석이고 요거를 그대로 번역한 게 노란 글씨예요. 이 노란 글씨는 이제 임채우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번역은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냥. 자, 왕필이 가도지도 가명지명 지사조용 비기상이야 고 불가도 불가명이야. 뭐 한문 해석은 뭐 이렇게 이제 직접 보시는 거는 이제 시간을 조금 보시고 이제 임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하신 걸 보면은 말할 수 있는 도와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사나형을 가리키니 구체적인 사물 지사조용 그렇죠.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니 항상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는 말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다. 자, 이것은 이렇게 문장을 써놓으면 뭐 그냥 그렇다는 거 이렇게 보이지만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도와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이랬어요. 말할 수 있는 도를 지금 말하고 있죠. 도덕경 제목부터가 도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말할 수 있는 도는 뭐 시원치 않다는 거죠.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 어구가 의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없죠. 어떤 사물,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물이 있지. 그렇죠?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사나형.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그래,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니 항상된 것이 아니다. 항상된 것. 항상된 도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영원한 도, 항상된 도, 변치 않는 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도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 도가 뭐예요? 압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노자의 도는 그런 도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도는 말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다. 여기서 도에 관해서 말하고 명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런데 명에 관해서는 그러므로 명에 관해서는 말이 없어요. 도에 관해서는 도는 말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이 뒤에 문장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응하지 않아요. 이 원문을 왜곡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도가도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 이거 훌륭한 말이다.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이다. 이렇게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도덕경 그래도 이 정도 읽으려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식인이죠, 뭐 소위. 이렇게 어떤 비이성적인, 반지성적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문구를 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전체를 이제 다 주석을 했는데, 상선약수, 수설리만무리 부쟁, 처죽인지소. 여기까지 보면, 인오비야. 사람들은 낮은 곳을 싫어한다. 이게 주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사람들이 웃기죠. 자, 낮은 곳을 싫어하죠. 실제로. 그런데 그거 이렇게 고기여도 도무수유 고알기야. 도는 무이고 물은 유이무로 가깝다. 가깝다고 한 것은 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당연히 물에 대한 얘기도 물은 유죠. 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도는 부다. 물이 도에 가깝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요. 거선지 심선년 7개가 있고 부유부쟁고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말하자면 수개응어 차도야. 물은 이 도의 부응함을 말한다. 뭐예요 이게? 이 도가 뭔데요 이거. 이거를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했죠. 자,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이거. 허점이 아니라 이건 엉터리죠 그대로. 그죠? 자, 그러니까 태산줄령입니까 이거? 그래 영원히 남아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영원한 그 작품 아니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31장을 보시면 nothing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 이해는 가요. 부가병자 불상지기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군자 거죽기죠. 용병즉 기후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길사상좌 좌우, 편장근 거좌 상좌우. 이거 뭡니까? 좌우. 이거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비유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다. 아이 차라리 너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죠. 34장 그 말미에 보면은 이기종부자 이대 고능성기대 이거를 풀이를 했어요. 근데 63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로해로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원래는 도난어기 위대여기세요. 그걸 반대로 꼬집었어요. 왜 그러냐? 대가 있고 여기 세가 있으니까 반대로 요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풀이래요. 40장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철암을 생어요 유생어모. 그게 반자도지동에 대한 풀이에요. 근데 여기 39장을 인용하고 또 11장을 약간 비틀어서 11장에서는 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을 갖다가 이렇게 유이 무이용 이렇게 놨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는 자, 높은 것과 이제 낮은 것, 뭐 이거 귀한 것과 천한 것 삽니다. 이것을 반자도지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연결이 돼요. 이게 풀이가 안 되죠. 이거. 그 다음에 무는 유를 쓰임으로 삼으니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다. 이거 연결도 안 되거니와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또 움직임에 그 무가 되는 곳을 알면 즉 매사에 무를 파악해서 이용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물에 막힘이 없이 통하게 되므로. 그러면 통합니까 진짜로?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글귀나 읽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되돌아가는 것이 너의 움직이라고 하였다. 이 문장, 이런 문장을 가지고 어떤 유식한 척한다. 이런 사람들이 도덕경을 읽는 사람 중에는 많아요.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우선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일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그 무식한 사람들은 이거를 또 되풀이하면서 뭔가 안다고 착각한다. 서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장을 풀이를 한 걸 보시면은 상사문도 근위행지 유지야. 아니 성인은 도를 들이면 부지런히 실천한다.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만 중사하사가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사하사 대소지 부소부적이 더 건원유지. 건원은 성인이 중사와 하사에게 헌정하는 어떤 사랑의 격언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풀이를 건은 세운다는 뜻이다. 건의 글자 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풀이입니까? 이게 주석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12개의 격언, 명도 양매,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다. 이랬는데 이건 도저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기 58장에서 뒤에 있는 58장을 끌어다가 광이부려. 이게 풀이에요. 진도 약퇴,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7장에 또 비슷한 게 있네.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존. 후기신이 신선은 좋은데 외기신이 신존은 왜 들어옵니까 이게? 그죠?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이에요, 이게 주석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죠. 다 이렇습니다. 왕필의 주석이라는 게 대체로 이래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엉터리죠, 이거는.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거 좀, 66장을 보시면, 이거는 또, 복이, 이해가 갑니다. 강해 소위 능히 백광자. 강해가 백곡의 왕이다. 이건 뭔 얘기예요? 욕상민 필이연하지 욕선민 필이신우지.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처상이 민부중 처전이 민부래. 이거 뭐 지성인 지천하 요추이부령. 참 이거 번역을 억지로 해놔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거 뭐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다. Nothing. 이겁니다. 이것이 왕필의 노자주예요. 그러니 왕필의 주석을 금과 억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주변 연구해서 노자를 풀이한다. 이거는 순 엉터리다. 이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필의 노자주는 막 그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태산줄령이니 어떤 뭐 대단한 연구소 뭐 업적이니 금과 억지로 삼으면은 함께 왕필도 어리석음이죠. 함께 어리석어진다. 이 제가 출간한 책입니다. 바른풀이 노자 도덕경.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게 바른풀이에요.
이 도를 실천함으로써만 도덕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덕경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죠. 그 비유의 사건을 내가 스스로 목격함으로써 도덕경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하면서 도덕경을 읽어야만 도덕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왕필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도덕경 연구가들은 다 왕필을 따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책들을 읽고 도덕경을 안다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거예요. 이성상실, 반지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코멘트를 좀 이렇게 다루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 크게 확대해 놨어요. 자, 이거를 확실히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도덕경을 읽을 때는 노자의 도는 무다. 무는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신이란 얘기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다. 신은 알 수 없다. 신은 사람의 지성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도를 알고 있으니까 도에 관한 얘기를 했죠. 알 수 없지만 안다. 모순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를 직접 알 수는 없다. 지성이 미치지 못하니까. 근데 무로부터 오는 자의 깨달음을 통해요. 나를 통하여 무를 안다.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만큼만 그 신을 아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어떤 신적인 생명력, 기죠. 기를 부어줌으로써 내가 변화하죠. 신적인 자의 깨달음을 얻고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내가 변한, 그러니까 그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신을 아는 것입니다. 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무를 안다, 이거예요. 노자의 비유는 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도의 시선을 자극친다. 비유입니다. 도덕경은 비유예요. 비유 자체를 아무리 연구고 따지고 다른 문헌을 들여다가 비교해보고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 해요. 그러면 그 노자가 목격한 그 사건이죠. 그거를 비유로 말한 것이죠. 그거를 나도 노자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비유로 말했구나.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왕필처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왕필의 후예들이 바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행위죠. 안 되는 것이다. 이론적 접근은 안 되는 거예요. 무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실천의 대상이다. 신은 오직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꾸며내는 즉시 그거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죠.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반드시 도를 실천하셔야만 도덕경을 읽으실 수 있다. 도덕경을 읽는 게 보다는 그거는 곁다리 효과고, 나의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도를 실천하는 목적이죠.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어떤 나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보람이다. 나의 존재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책입니까, 도덕경은.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당연히 제가 도를 실천한 그 경험의 근거에서 이 책을 쓴 것이요. 또 이 강의도 바로 그 경험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